30년간 시댁에서 참고 살아온 며느리 윤정 씨. 매년 회사 명절 선물을 고스란히 시댁에 바쳤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굴비 세트 대신 식용유 세트를 가져간 그 순간 마신우의 발길질과 모욕이 시작됐습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뭐야? 식용유가 선물이야? 하지만 윤정 씨의 진짜 반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녹화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과연 윤정 씨는 30년의 굴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영상 마지막에 잘 들었습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윤정 씨는 회사 책상 위에 놓인 명절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로 결혼 30년째,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익숙한 고민이었습니다. 또 시댁에 가져다 줘야 하는구나. 윤정 씨는 지난 29년을 떠올렸습니다. 첫 해에는 고급함과 세트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굴비 세트, 그 다음에는 전복, 또 그 다음에는 한우까지. 고마워, 윤정아.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처음 몇 년은 시어머니도 고마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고마움은 점점 당연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작년 추석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윤정 씨가 최고급 굴비 세트를 들고 갔을 때 마신우 영희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 올해도 굴비네. 작년에도 굴비였는데. 좀 다양하게 준비하면 안 되나? 그때도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윤정 씨는 상자 위에 붙은 라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프리미엄 식용유 3종 세트.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명절 선물 예산이 줄었나 봅니다. 평소 같으면 5만 원짜리 굴비 세트였는데 올해는 2만 원짜리 식용유 세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면 또 뭐라고 할까? 윤정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굴비도 별로라고 했는데 식용유는 어떨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만큼은 그냥 집에서 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는 상자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선물은 선물이지 뭐. 운전대를 잡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댁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윤정 씨는 잠시 차 안에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두 아이도 함께 왔습니다. 고등학생인 큰딸과 중학생인 아들이 뒷자리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선물 드리러 가는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야. 굴비 아니네. 올해는 기름이야? 딸이 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나 봐. 그래도 정성이니까. 윤정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신우 영희 씨, 둘째 신우 미정 씨까지. 거기에 조카들도 여럿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정 씨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왔구나, 윤정아. 애들도 왔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받은 명절 선물이에요. 윤정 씨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상자에 집중되었습니다. 마신우 영희 씨가 상자를 받아들며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식용유? 목소리 톤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네, 올해는 회사에서 이걸 주더라고요. 윤정 씨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영희 씨는 상자를 들어 올리며
무게를 재듯 흔들어 봤습니다. 작년에는 굴비였는데 올해는 회사 사정이. 윤정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우 미정 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기름이랑 뭐가 다른가? 그 말에 조카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윤정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성심껏 가져다 준 선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니까. 윤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때 거실 한쪽에서 자신의 두 아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아이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신 후 영희 씨가 상자를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용유가 명절 선물이라고?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거라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 가져와도 되잖아. 누가 가져오라고 했어? 둘째 신우 미정 씨가 거들었습니다. 윤정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가져왔는데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윤정이가 정성으로 가져온 건데. 하지만 영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마트에서 똑같은 기름 1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이게 뭔 선물이에요? 상자를 들어 올리며 흔들어댔습니다. 게다가 포장도 조잡하고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윤정 씨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조카들이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살 된 영희 씨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회사에서 월급을 적게 주나 봐요? 그 말에 거실이 폭소로 터졌습니다. 윤정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외삼촌 회사는 명절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씩 준대요. 또 다른 조카가 거들었습니다. 상품권이 훨씬 좋지. 식용유는 뭐야, 정말. 미정 씨가 혀를 찼습니다. 윤정 씨는 아이들을 힐끗 봤습니다. 딸아이가 일어나려는 걸 아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윤정 씨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음에는 매년 이런 식으로 가져올 거야? 영희 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러워. 이런 거 받으면 우리도 뭔가 줘야 할 것 같고. 그럼 안 받으시면 되죠. 윤정 씨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뭐라고? 영희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대들고 있는 거야? 거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희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라. 어머니, 저 사람이 먼저 건방지게 나온 거예요.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선물만 가져와 놓고. 윤정 씨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의 없다니요. 자신이 받은 소중한 선물을 매년 고스란히 가져다 줬는데 성의 없다고요? 제가 받은 걸 그대로 가져다 드리는 게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성의 없어. 진짜로 우리한테 뭔가 주고 싶으면 돈을 모아서라도 제대로 된 선물을 사와야지. 영희 씨가 상자를 손가락으로 탁탁 쳤습니다. 이딴 걸 가져와서 선물이라고?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게 나아. 미정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솔직히 민망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조카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윤정 씨 귀에는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윤정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명절 선물. 때로는 자신이 먹고 싶었던 굴비도 비싼 한우도 모두 시댁에 가져다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가져올게요. 윤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어. 영희 씨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정 씨 남편 민수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들 모여 있네. 무슨 일이야? 민수 씨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오빠 왔구나. 형수가 이상한 선물 가져와서 그래. 영희 씨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무슨 선물? 민수 씨가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식용유 세트래. 명절 선물로. 아, 그래. 민수 씨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오빠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영희 씨가 따져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윤정 씨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회사에서 주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0년 동안 이런 식이었다고. 미정 씨가 거들었습니다. 윤정 씨는 남편이 자신을 감쌀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누나들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 그 한마디에 윤정 씨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민수 씨가 시누이들 편을 드는 순간 윤정 씨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누나들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 민수 씨는 윤정 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치? 오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영희 씨가 승리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진심으로 감싸준 적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윤정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민수 씨는 여전히 시선을 피한 채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만하자, 다들. 윤정이도 힘들었을 텐데. 하지만 영희 씨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30년 동안 우리가 참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참아온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윤정 씨가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있냐고? 정말 모르는 거야? 영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년 이런 허접한 선물들, 명절 때마다 우리 보고 고마워하라는 식으로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은근히 우리가 뭔가 보답해야 한다는 눈치 주는 것. 윤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 그런 눈치를 줬다고 하세요? 아니야. 그럼 왜 매번 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회사에서 받은 선물입니다라고 해? 우리가 듣고 있는데. 미정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맨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얼마나 효부인지 어필하잖아. 조카들이 다시 키득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윤정 씨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럼 뭔 의도였는데? 영희 씨가 팔짱을 끼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냥 정성으로 가져다 드린 거예요. 정성? 회사에서 받은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정성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정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카들까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성이 있었다면 돈을 조금씩 모아서라도 제대로 된 선물을 사왔어야지. 영희 씨가 상자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딴 식용유 말고 말이야. 그리고는 상자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모서리가 찌그러졌습니다. 누나. 윤정 씨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왜? 아까워?
2만 원짜리 식용유가 영희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윤정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회사에서 받은 소중한 선물이었고 3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시댁에 가져다 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심하시네요. 윤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해? 진짜로 심한 건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한 거야. 무시라니요? 언제 무시했어요? 지금도 모르겠어?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는지. 미정 씨가 나섰습니다. 아무거나 가져와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바로 그때 윤정 씨 큰딸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 갈게요.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벌써?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재미없어요.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기 싫어요. 싸우는 게 아니야, 얘야. 고모들하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야. 민수 씨가 나서서 달랬습니다. 아빠도 엄마 편 안 드시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큰딸의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버릇없게 구는 거야? 영희 씨가 큰딸을 노려봤습니다. 버릇없는 건 고모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게 뭐라고? 영희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정 씨는 서둘러 딸을 말렸습니다. 얘야, 그만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 집안 교육이 이 모양이야? 어른한테 대드는 걸 가르쳐? 누나, 애는 빼고 얘기하자. 민수 씨가 말렸지만 늦었습니다. 저 애가 몇 살인데? 고등학생이면 다 안다고. 영희 씨는 큰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엄마가 30년 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윤정 씨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만 같았습니다. 영희 씨는 윤정 씨 큰딸을 노려보며 성큼 다가섰습니다. 너 엄마가 30년 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어봐. 누나, 애는 빼고 하자고. 민수 씨가 말렸지만 영희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빼고? 왜 빼? 이 애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영희 씨는 큰딸 앞으로 성큼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엄마는 30년 동안 우리를 호구로 본 거야. 회사에서 받은 싸구려 선물들 가져와서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윤정 씨는 딸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너 때문이야. 영희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오늘은 정말 못 참겠어. 그러더니 바닥에 떨어진 식용유 상자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딴 걸 선물이라고 가져와?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발길질이 계속되면서 상자가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조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고모, 더 세게 차요. 15살 조카가 박수까지 쳤습니다. 윤정 씨는 상자를 주우려 했지만 영희 씨가 막아섰습니다. 건드리지 마. 이딴 쓰레기. 선물인데 왜 이래요? 윤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물? 이게 선물이야? 정말? 영희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 남편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우리한테 체면치레 하려고 하지 마. 미정 씨도 거들어 나섰습니다. 맞아, 언니.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게 나아. 받는 우리가 더 창피해. 그럼 이제부터 안 가져올게요. 윤정 씨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안 가져온다고? 진짜? 영희 씨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뭐 때문에 가져온 거야? 우리가 좋아서? 효심으로 가져온 거예요. 효심? 웃기지 마. 너 효심이 뭔지 알아? 영희 씨는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짜 효심이 있으면 어머니께 용돈이라도 드려야지. 이딴 식용유 말고 용돈을 안 드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 드렸는데? 명절 때 10만 원? 그것도 억지로? 윤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많이 드리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할 말 없지? 용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이런 쓰레기로 체면치레나 하려고. 영희 씨는 상자를 다시 발로 찼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하겠어? 시어머니께 명절 선물 드린다고? 상자가 벽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 있던 식용유 병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윤정 씨 아들이 참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너도 엄마 닮아서 건방지네. 영희 씨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선물 가져다 준 게 잘못이에요? 잘못했지. 30년 동안 우리를 무시한 게 잘못이야. 무시한 게 아니라 정성으로 가져온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성? 하하. 영희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이 집 애들 교육 수준을 봐라. 어른한테 대드는 걸 당연하게 여기네. 그러더니 갑자기 윤정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인 거야. 영희 씨는 윤정 씨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오늘은 정말 못 참겠어. 그리고는 윤정 씨의 다리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쓰레기나 가져오면서 효부 행세나 하고. 발길질이 계속됐습니다. 윤정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나. 민수 씨가 뒤늦게 말렸지만 영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도 가만히 있지 마. 30년 동안 이런 아내 교육 못 시킨 게 내 잘못이야. 다시 윤정 씨 다리를 찼습니다. 윤정 씨는 소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지만 미정 씨가 막아섰습니다.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무 심하다. 어머니도 30년 동안 참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영희 씨는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앞으로 이런 쓰레기 가져오지 마. 영희 씨가 상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찼습니다. 상자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카들만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본 듯이. 윤정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다리를 움켜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희 씨의 발길질로 인해 정강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여보. 윤정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감쌀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겨우 이 정도였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보호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인 말에 불과했습니다. 심해?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 영희 씨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때린 게 아니야. 교육시킨 거야. 너도 30년 동안 제대로 못 가르쳤잖아. 민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다는 듯이. 윤정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도와줘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민수 씨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했지. 누나들 말이 틀렸어? 윤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 30년 동안 명절 선물 빼먹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가져왔는지가 중요하지.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걸 가져온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야지. 미정 씨가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형수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야. 윤정 씨 큰딸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아빠,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이야. 민수 씨가 딸을 제지했습니다. 어른들 일이라고 하면서 왜 엄마 편은 안 들어주세요? 편을 든다 안 든다의 문제가 아니야. 잘못한 건 인정해야지.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대들 거야? 민수 씨가 큰딸을 노려봤습니다. 윤정 씨는 서둘러 딸을 말렸습니다. 얘야, 그만해. 엄마, 왜 가만히 있어요? 아빠가 이상한 거 맞잖아요. 영희 씨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저런 식으로 애들 교육시켜놨어. 아버지한테 대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오빠. 이 집안 교육이 정말 문제야. 미정 씨도 거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윤정 씨를 째려봤습니다. 너 때문에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제 잘못이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면서 애들한테 뭘 가르쳤겠어. 윤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마저 등을 돌리니 정말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요. 가긴 뭘 가. 누나들한테 제대로 사과부터 해. 사과요? 당연하지.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사과도 안 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어머니, 심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영희 씨가 나섰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오늘 한번 혼나는 게 뭐가 심해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나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정말 심각하네. 윤정 씨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뭐가 심각해요? 30년 동안 회사 선물만 가져온 게 심각하지 않아? 한 번이라도 내 돈 들여서 제대로 된 선물 산 적 있어? 윤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회사 선물만 가져왔던 게 사실이었으니까. 그것 봐. 할 말 없지?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돈 핑계 대지 마. 정말 마음이 있었으면 조금씩이라도 모았을 거야. 민수 씨의 말에 영희 씨와 미정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 제대로 알고 있네. 이제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 윤정 씨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해.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회사 선물 말고 제대로 된 선물로. 윤정 씨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매년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너도 엄마 닮아서 이상하네. 정성이 뭔지 몰라. 아빠가 더 이상해요. 엄마 편도 안 들고. 편? 잘못한 걸 편 들어달라고 하는 게 맞아?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정 씨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남편마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딸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에 윤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녹화했어요. 뭐? 영희 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요. 고모가 엄마 때리는 것도, 아빠가 엄마 편 안 드는 것도.
큰딸이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너 언제부터 찍고 있었어? 민수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고모가 선물 상자 던질 때부터요. 동생이랑 둘 다 찍었어요. 아들도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다 찍었어요. 고모가 엄마 발로 찬 것도. 영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야, 당장 지워. 왜 지워요? 고모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어른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증거예요. 큰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라고? 뭔 증거? 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폭행 증거요. 고모가 엄마한테 폭력 쓰는 거 다 찍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카들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영희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요. 큰딸이 윤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지우라고. 영희 씨가 큰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고모 안 돼요. 이것도 다 찍고 있어요. 아들이 휴대폰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진짜 버릇없다. 버릇없는 건 고모예요. 30년 동안 엄마가 선물 가져다 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매년 빼먹지 않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휴대폰 끄자. 할머니, 고모가 먼저 잘못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럴 필요는 없잖니. 가족이면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반문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선물 가져다 준 게 죄예요? 민수 씨가 나섰습니다. 얘들아,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아빠는 엄마 편도 안 들면서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큰딸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도 이상해요. 30년 동안 엄마랑 살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고모들 편만 들어요? 윤정 씨는 아이들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영희 씨가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당장 그거 지워. 안 지워요.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뭐라고? 요즘 이런 거 인터넷에 올리면 조회수 엄청 나와요. 시댁에서 며느리 괴롭히는 거. 큰딸의 말에 영희 씨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너 정말. 제목은 30년 동안 명절 선물 가져다 준 며느리를 때리는 시누이로 할게요. 미정 씨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고모들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반 애들한테도 보여줄 거예요. 고모들이 얼마나 나쁜지. 그만해. 영희 씨가 소리를 질렸습니다. 우리가 그만할까요? 고모가 먼저 사과하면. 큰딸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과? 엄마한테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왜 사과를 해? 폭행했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다. 윤정 씨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산 거.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큰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알겠어. 윤정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영희 씨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아이들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됐어요. 뺏어봤자 소용없어요. 너희들 정말. 고모, 사과 안 하실 거예요? 큰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영희 씨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사과하기도 싫고 영상이 퍼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바로 그때 윤정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만해, 얘들아. 엄마, 이제 됐어. 윤정 씨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호함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엄마를 지켜줘서. 엄마, 괜찮아요? 큰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윤정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바보였구나. 윤정 씨는 영희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물 가져다 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인 줄 알았고요. 지금 뭔 소리야? 영희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다는 걸. 윤정 씨는 바닥에 구겨진 식용유 상자를 주었습니다. 이 선물은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뭐? 30년 동안 제가 가져다 준 선물들의 가치를 모르시니까 이제부터는 안 가져올게요. 미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요? 30년 동안 참았는데 갑자기라고요? 윤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마음이 있어요. 상처받을 줄도 알고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진정해. 어머니, 죄송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윤정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정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혼하자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수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생각해왔던 거예요. 30년 동안? 네.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줬나요? 윤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보호해줬나요? 민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데 누나들 편만 들었죠. 그건 30년 동안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시댁 일꾼이었죠. 영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혼?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애들은 저랑 살 거예요. 큰딸이 엄마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엄마랑 살 거예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엄마 편도 안 드니까 우리도 아빠 편 안 들 거예요. 민수 씨가 화를 냈습니다. 애들까지 왜 끌어들여?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애들이 다 봤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윤정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갈 거예요. 변호사?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요. 재산 분할도 받을 거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영희 씨가 비웃었습니다. 위자료? 뭔 위자료? 폭행당한 것도 있고 30년 동안 정신적 피해 받은 것도 있어요. 윤정 씨는 아이들이 찍은 영상을 가리켰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심해요? 30년 동안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정 씨는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못 오겠어요. 윤정아, 어머니만은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본 며느리였으니 윤정 씨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윤정 씨는 아이들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할 거예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자.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아들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윤정 씨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야, 그냥 가는 거야? 영희 씨가 소리쳤지만 윤정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네, 안 올게요. 윤정 씨의 대답이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윤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큰딸이 뒷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러지 못했나 후회돼. 시동을 걸며 윤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윤정 씨는 새로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윤정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동료 민석 씨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민석 씨도 수고하셨어요. 윤정 씨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웃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 찍어둔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고 시댁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큰딸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 엄마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윤정 씨가 사는 새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왔어. 아들도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왔구나. 배고프지? 응.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아들의 말에 윤정 씨는 뿌듯했습니다. 30년 동안 시댁 눈치만 보며 요리했는데 이제는 가족만을 위해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 왔어요? 큰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만나자고 하더라. 만날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고 있어. 사실 민수 씨는 이혼 후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사과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랑만 살 거죠? 아들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윤정 씨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윤정 씨는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30년 만에 새 출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윤정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어요. 팀장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경력이 다르네요. 동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석 씨와의 만남이 큰 힘이 됐습니다. 윤정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괜찮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석 씨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엄마, 밥 다 됐어요? 큰딸이 식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윤정 씨는 마지막 반찬을 내놓으며 아이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겠다. 엄마 요리가 제일 좋아. 아들이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 얘들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큰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더 행복해졌어요. 그래, 당연하죠. 아빠는 맨날 할머니 집에 가자고만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끼리 어디든 갈 수 있고. 아들의 말에 윤정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다음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진짜요? 야호!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윤정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혼이 정답이었다고. 그날 밤 윤정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윤정 씨, 수고했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내일 새로운 직원들 환영회가 있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윤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개월 전에 자신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가겠어요. 정말요? 좋네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윤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윤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0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윤정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새로운 직장에서의 성취감, 그리고 민석 씨와의 새로운 만남까지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엄마, 내일 뭐 입을 거예요? 큰딸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왜? 회사 사람들이랑 만난다고 했잖아요. 예쁘게 입어요. 그래야겠네. 윤정 씨는 딸과 함께 옷장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렇게 윤정 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정 씨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을 참고 견뎌온 며느리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윤정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